실종과 가출입니다. 가양역 실종 남성 주정 하반신 시신 미스터리입니다. 이달 초 인천 강화도 인근 갯벌에서 발견된 이 하반신 시신이요. 지난달 서울 가양역 주변에서 실종된 남성과 같은 인물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실종 사건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됐었죠. 네. 가양역에서 20대 직장 여성이 한번 실종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한 남성이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이 된 거예요. 이게 지난달 7일 새벽 1시 30분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성이요. 강서구 공항시장역 근처에서 지인들과 만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새벽 2시 15분쯤 담긴 그 CCTV 등을 분석해 보면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올라가는 모습까지는 포착이 됩니다. 그 뒤에 행적이 묘한 거예요. 예, 그냥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은 어떻게 됐냐는지 경찰이 할 거 아니에요. 혹시 신변을 비관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는지 그런 건 전혀 없었다라는 게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날도 여자친구랑 마지막까지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이럴 뭐 낌새를 보인 게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혹시 범죄의 대상이 된 건 아닌지, 왜 실종이 된 건지, 지금까지 20대 건장한 남성인데 감쪽같이 사라진 이후에 왜 흔적조차 찾아지지가 않는 것인지, 참 수사도 난항을 겪던 차에 갑자기 그 갯벌에서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 혹시 이 남성 아니냐라는 지금 유족 측의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강화도 갯벌에서 발견된 이 하반신 시신이 가양역 실종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지금 말씀 주셨지만 상반신이 없는 시신이었어요. 하반신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아니면 뭐 지문으로 이런 거를 좀 감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시신이 물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낚시객에 의해서 발견이 됐거든요. 상당히 부패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형상만으로는 딱 누구인지를 특정하기가 어려운데 이 유족분들이 이 뉴스를 접하고 어머 이거 실종된 우리 가족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하반신만 발견이 됐지만 이 착장을 한 형태를 보면 남성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종 당시에 입고 있었던 이 바지와 운동화가 상당히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것과 유사하다는 게 지금 유가족 그 실종 가족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경찰 측에 먼저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경찰은 그러면 DNA를 채취해가지고 이 실종자랑 그 부분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시신이 훼손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좀 범죄 연루 가능성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열어두고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이 나와요. 이게 하반신만 발견했다고 하니까 정말 강력범죄 아닐까, 시신을 훼손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 비도 많이 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시신이 부패 정도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면 이 물속에서는 막 그물이나 이런 게 곳곳에 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떠내려오는 중에 이렇게 시신이 훼손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가해자가 시신을 훼손한 경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당연하게도 가능성은 열어두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실종자로 추정되는 이런 시신이 나왔기 때문에 수사 당국도 그런 가능성은 당연하게도 열어놓고 DNA 그런 연장선상에서 검출해가지고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신 훼손 같은 경우는 뭐 범죄 연루뿐만 아니라 뭐 자연재해 뭐 시간이 또 워낙 지나기도 했고요. 이렇게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신이 부패한 것도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꼭 범죄로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혹시 추락사의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은 일단 이 남성이 이 실종됐을 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실족하거나 뭐 실수로 추락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비교적 적지 않겠느냐. 다만 이 어떤 시신의 이 발견됐을 당시의 현황만으로 강력범죄로 단정짓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강화도 갯벌에서 이 시신이 발견됐을 때요. 인근에서 또 다른 남성의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른 남성의 시신인데 거기도 인적사항이 잘 특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비가 최근에 대단히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보면 꼭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시신이 떠내려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래서 인적사항이 제대로 끝까지
안 되는 경우는 어떤 인상착의나 이런 걸로 이거는 북한에서 내려온 시신이구나로 추정하는 경우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종자를 빨리 찾는 것도 필요하겠고 최근에 발견된 이 두 구의 시신에 대해서도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별도의 사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별도의 또 다른 범죄 혐의를 또 포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엄중하게 수사기관이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성인 실종은 좀 이제 아무래도 성인이 실종되면 가출로 좀 분류가 일단 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 수사를 뭔가 진행하기에 법적 근거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유족분들이 그러니까 이 실종 가족분들이 제일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진짜 알 수 없어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말 적극적으로 들여다봐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경찰 입장도 들어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치매 노인이랄지 실종 아동이랄지 그러니까 미성년자 아니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종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경찰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상 공개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얼굴도 공개할 수 있고요.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뭐 계좌 내역, 휴대폰, 위치 추적 전방위적으로 동선 파악할 수 있는 걸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실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본인이 그냥 가출을 한 건지 본인 의지대로 집을 나간 건지 그냥 연락 두절을 한 건지 수사기관으로서 사실 알지를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함부로 휴대폰 위치 추적 장치를 사용해가지고 동선을 파악한다거나 돈 인출 내역을 뭐 짚어본다거나 하는 게 인권침해적 요소가 또 분명히 있어요. 어렵죠. 그래서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좀 이런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경찰도 수사력을 막 이게 좀 동원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좀 분명히 있는데 유족분들은 그래도 너무 이거는 소극적이지 않냐 이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에요. 이 실종 성인의 소재 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가 되기도 했잖아요. 발의됐죠. 왜냐하면 저도 이 수치를 보고 좀 놀랐는데요. 일단 경찰청이 발표한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성인 실종 신고가 올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지난해에 6만 6천 건이 넘어요. 성인 실종 건수가. 그리고 그 중에 실제로요. 1,000명 가까이 못 찾았습니다. 931명이 실종 상태예요. 지금도. 작년에 실종 신고가 들어갔는데. 그런데 같은 해 접수된 이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는 2만 1,000건 정도거든요. 근데 79명의 신상이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비율로 보면요. 성인 실종 신고가 아동 실종 신고의 3배에 이르고요. 그리고 발견하지 못한 사례는 12배입니다. 수치로만 따지면. 굉장하네요. 그러면 성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초동 조치를 하는 거에서 열외로 두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리고 워낙에 요즘 묻지마 범죄, 이런 강력범죄, 혐오범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실종이라고 치부해가지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출하고 나갔다라고 단정짓고 그냥 수사기관에서는 들여다보지 않는 게 맞나라는 논의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 성인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뭔가 좀 손쉽게 수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지금 국회에도 관련 입법이 발의는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제 광주에서도요. 이제 가출한 여중생에게 2달 넘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20대 남성이 입건이 되었다고 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저도 뉴스에서 처음에 봤을 때는 어머 이 여중생 어떡하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실종됐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실종돼서 가족품으로 무사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또 많이 보잖아요. 또 중학생이라고 하니까 어머 납치가 됐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발견은 됐어요. 발견이 됐는데 영 뚱딴지 같은 다른 지역에 20대 남성 집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아니 무슨 숙식 제공을 명목으로 뭐 성적으로 걱정이 되죠.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나라고 했는데 일단 이 남성이 받고 있는 혐의는요. 지금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실종아동보호법 위반이란 건 얘는 누가 봐도 지금 가출한 상태인데 이 남성 알았다고 봐야죠. 왜냐면 집에 안 들어갔잖아요. 이 학생이. 그런데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실종아동이 있다라고 어른이라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는 못할 망정 자기가 데리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선의로 데리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채팅으로 만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에 대해서 혹시 성범죄에 어떤 혐의가 있는 건 아닌가를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여중생, 이 학생의 말을 들어봐도요. 뭐 그런 거 없었어요. 뭐 너 혹시 폭행을 당했니? 맞거나 했니? 그렇지 않았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수사가 진행은 돼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만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여중생이 이제 경찰에 나 스스로 집을 어, 나온 네. 거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참 이러한 상황 애매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그러니까요. 어떻게 평가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미성년자 말을 사실 법적으로 평가할 때는 실제인지 아닌지를 성인의 발언보다 좀 더 신중하게 저는 그렇죠, 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 동인들이 있어요. 본인이 범죄의 피해자여도요. 혹시 이 일이 커질까 봐 아니면 다른 케이스에서는 부모한테 알릴까 봐 친구들한테 고지한다라고 하니까 겁이 나서 막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본인 피해가 더 커질까 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단 지금의 이 여중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거고요. 뭐 숙식 제공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원해가지고 그 집에 머물렀어요. 뭐 이 아저씨가 잘못한 건 없어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를 통해서 좀 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어요. 이런 실종 관련한 이런 네. 법률들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또 왜 나왔냐면 최근에 그 완도에서 일가족이 좀 맞아요. 실종됐잖아요. 그때 어떤 문제점이 또 제기가 됐었느냐면요. 부모의 그 딸, 어린 딸이 실종이 됐는데 아이 얼굴은 굉장히 오랫동안 언론에 굉장히 명시적으로 공개가 됐어요. 네. 왜냐하면 시선 공개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미성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부모 사진이 일찍 공개가 됐다면 그 지인들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른은 알지만 그 자식은 모르고 지내는 관계의 사람들도 많잖아요. 직장에서만 알게 되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그래서 그때도 아니 이 두 부모의 얼굴은 공개 안 하고 그리고 아이 얼굴만 공개하는 게 과연 맞냐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그러다가 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 세 가족이 다 이 바닷속에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이 돼서 진짜 큰 안타까움을 줬는데 네. 그래서 뭔가 아동은 공개가 되면서 성인은 공개가 되지 않고 이게 형평성이 맞나? 그리고 이게 과연 맞는 방향인지 이런 의문점 때문에 최근에 이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이 실종아동과 동행한 성인의 개인정보도 공개하도록 하자. 아동만 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또 법안을 낸 상태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법안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이만큼 이제 실종되는 분들이 좀 많다는 뜻이기도 할 것 그렇죠. 같기도 해요. 뉴스 보면 항상 늘 걱정스러운데 다들 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네.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